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맞니? 초점만 확인사. 일단 수업을 해보자. 프린트 나눠준 거 있지? 프린트 나눠준 거는 80문제였나? 맞죠? 80문제. 그 80문제는 정말 필수만 선별을 했기 때문에 너네 고교 내신에서 쓸데없는 문제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점직선이잖아. 그것만 공부해도 돼. 그 유형만 딱 공부해도 시험 잘 본다고. 알겠죠? 그래서 뭐 괴롭히려고 그렇게 낸 게 아니라 그냥 시험 공부 보고 있는 내용만 하면 틀릴 건 없어. 고교 내신에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혹시라도 다 못 푼 학생은 이번 주 기한을 목요일까지 줄 테니까 그 목요일까지 꼭 다 풀어서 그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입력하는 이유는 뭐 솔직히 말하면 입력 안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입력 안 하면 너네가 손해인 게 내가 틀린 유형을 다시 풀어볼 수가 없어요. 다시 뽑아줄 수 있거든 선생님이. 그치? 근데 너네가 그 입력 안 하면 선생님이 틀린 유형을 다시 어떻게 못 뽑아줘. 그러니까 꼭 한번 입력해보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틀린 것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하고 그 오늘이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 내일 정규, 그 다음에 수요일 특강, 그 다음에 목요일 다시 수업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동까지 끝날 거거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2시에 나오셔서 그죠? 네, 그거 문항 있죠, 문항. 어떻게 하지? 시험을 그냥 채점 응답하고 가야 되잖아. 그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원 파트만 딱 25문제 해서 1시간 풀고 1시간 오답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자. 알겠지? 그래요. 그래서 저기 날 더운데 되게 힘들고 그럴 텐데 그 실은 너네는 시간이 천천히 가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빨리 가. 너네 1학년 지금 여름이죠? 1학년 중반이지. 2년 남았거든? 대학교까지 입시 내신 성적은 2년 남았단 말이야. 들어가는 게 수시 자체가 2년만 참으면 너네가 이제 요새 100세 시대라잖아. 그치? 80년이 행복할 수 있어. 80년이. 알겠지? 사회 구조가 그래.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그래. 그래서 꼭 공부를 되게 손해볼 건 없어요. 2년 동안 좀 참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우리 학원 선배들처럼 어저께 2, 3학년 선배들도 이제 보고 있는데 잘했어. 선배들 잘하고 이제 너희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나와서 원 파트만 25문제 또 테스트 볼 테니까 네, 잘 보시고 채점 오답하고 또 입력하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시험 범위가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틀린 거 한번 뽑아주고 교과서 풀고 시험 보면 돼요. 더 욕심나는 학생은 막부시 문제도 푸셔도 되고. 알겠죠? 너무 겁먹지 말고 고교 내신이라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말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점, 직선, 원, 이동, 그 다음에 집합. 시험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 일단 시험이 7주 남았단 말이에요. 네, 정확히 7주 남았습니다. 7주 뒤면 추석입니다. 추석 끝나고 바로 시험이거든. 그래서 집합, 그 다음에 뭐 명제, 그 다음에 여기 함수 파트가 있죠. 함수 파트. 여기 함수 파트 쭉 있고 여기 명제 파트인데 여기 집합까지가 시험 범위일 테고, 그 다음에 9월 말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험이 끝나면 10, 11, 10이라서 조금 기말 대비 기간은 좀 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도 끝납니다. 알겠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도 끝나고 토요일 날은 요 파트만. 알겠죠? 그 다음 주에는 또 빨간 날이죠. 그죠? 토요일이.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요거 테스트 이렇게 보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집합까지 잘 마무리해서 중간을 잘 봐야죠. 등급이 잘 나오려면.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그 수업을 해볼까? 자, 숙제 다 해오셨나요? 자, 질문을 받아볼까요? RPM부터 한번 질문을 받아봅시다. 페이지랑 번호 말하면 될 것 같아. 꽤 많은 걸 했었지, 그지? 얘들아 되게 RPM 숙제 하면서 몰랐었던 거 질문 이거 다 해오셨죠? RPM 배운 데까지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지금 하고 있었지? 그지? 원 시험 저기 뭐야 숙제 원 몇 페이지까지였지? 유형? 40조 유형 13까지였냐? 15까지였냐? 14. 선생님이 말해주는데 개념을 RPM 교과서 그 다음에 선생님 프린트만 해도 1등급 확실히 나온다. 한번 믿어봐. 왜냐면 이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해요. 내가 해마다 지켜봤는데 딱 나온다는 것만 딱 하면 잘 맞을 수 있어요. 뭐 모의고사 유형 어려운 거 두세 개 내는 거, 두 개 늘는 거 어떻게? 그거 틀려도 1등급 나와. 내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지금 현재 너네 학교별로 1등급 싸움이 뭐 시험지에서 한 개 틀리냐 두 개 틀리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거 두 개 다 까고 모의고사용 두세 개 까더라도 그거 두 개 뭐 모의고사용 어려운 거 두 개 틀렸다 하더라도 뭐 여유가 충분해요. 개수 점수대가 그 두 개 틀려서 90점 거의 90점부터 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에서 뭐 실수 안 하고 다 맞추면 필수 유형만 맞춰도 충분해요. 등급이 그렇게 막 엄청 빡센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꼭 필수 유형만 잘해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욕심나는 학생은 마플 시너지 모의고사 유형 좀 풀어보면 되겠지. 아무튼 선생님 말 믿고 해봐. 그리고 솔직히 그 모의고사 유형도 여기 그 문제 유형만 바꾼 거지.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개념만 충실하면 충분히 너네가 풀 수 있는데 이게 접근 방법을 응용력이 조금 부족해서 어떻게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알겠지? 어차피 모의고사 유형도 내는 게 학교 시험에서 내는 게 옛날 킬러라든지 뭐 30번 이런 거 깔면 너네 학교 전교 뭐 5등 안쪽도 못 풀어 잘. 그냥 그런 거 내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모의고사 유형도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그럼 RPM 질문 없어요? RPM 숙제 한 대까지? 공부하신 거 맞죠? 공부를 해서 질문이 없는 게 맞겠죠? 그 채점 오답도 해봐야 된다. 알겠지? 우리 학원은 여기 와서 채점하고 그런 거 안 한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개념 원리 복습하시면서 자 연습 문제 확인 문제랑 스텝 1 확인 체크랑 스텝 1까지 질문해 볼까요? 복습하면서 몰랐었던 거 잘 모르겠다 질문. 공부한 거 맞지? 이거 질문이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한 거면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중간고사는 질문 없으면 수업한다?
진짜 없지 질문? 없어요? 야, 그 막 혹시 공부 안 해서 아예 뭐 부끄럽고 그러면 언제 질문해라? 9월 1일? 9월 1일, 9월 초부터는 진도 스탑하고 아마 교과서 편집한 거 선생님이 뿌린 다음에 아마 이제 복습하고 질문만 받을 거야 아마. 어? 알겠지? 그때 별표 친구 다 개별 질문 하세요. 알겠죠? 9월 초부터 시험 볼 때까지 개별 질문만 받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또 시험 대비 문제 욕심나는 학생은 또 사서 풀어봐야겠지? 플러스 알파로다가. 그래요. 수업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저 근데 89쪽까지 했나요? 89쪽까지? 오늘 90쪽까지 하려죠. 맞지? 그래 90쪽이다. 그 원이 좀 중요하죠. 원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저번 시간에 그 뭘 공부했는지 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 원이 있는 점이 있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A, B라고 그러죠. A, B. 헷갈리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X1, Y1. 그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래요. 근데 이 원이 있는 점 X1, Y1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접선. 이제 접선의 방정식 이거를 자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x 곱하기 x, y 곱하기 y로 분리한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에다가 대입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자 r제곱 이렇게 쓰면 돼. 객관식 단답형이면. 그치? 그런데 만약 이게 서술형으로 부분문항으로 물어본다. 그치? 그럴 수도 있잖아 충분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심좌표가 얼마죠? 이게 중심좌표가 0,0이란 말이야. 0,0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소수령이면 일단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요 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에서 y1을 빼야겠지. 기울기는 아직 모르고 x에서 x1을 빼야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잖아. 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요 두 점 지나는 기울기,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점과 요 점 지나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0에서 x1 빼고 아니면 x1에서 0 빼고 y1에서 0 빼면 되죠. 그 기울기가 x1분의 y1이란 말이야. 요 기울기가. 그치?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얘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 얘 m 있잖아. m은 자 이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거 역수죠. y1분의 x1 이렇게. 요거 역수로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원리고 알겠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지? 원래 숫자로 하면 더 와닿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저번 시간에 하기 전에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 자,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이런 원에 있는데 이 원의 접합 기울기가 주어지고 이 원에 접하고 자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위아래로 항상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위에도 있고 여기 아래도 있겠지.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오죠. 위에 거 아래 거.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외웠죠. 객관식 단답형이면 공식 외웠죠. 어떻게? 위에 거는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여기도 y는 mx 이렇게 되고, 위에 거는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밑에는 빼기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공식에다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가죠? 네, 이해가시고. 근데 이것도 이제 객관식 단답형 공식에다 넣어서 대입하면 되는데, 진짜 혹시나 또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 구분문항으로.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 서술형으로 물어본다면 원의 중심좌표가 얼마지? 아까 전이랑 비슷하지? 이게 원의 중심좌표 지금 0,0이지? 0,0이지? 그죠? 그리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뭐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라고 주어졌어. 뭐 2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2일 거 아니야, 2x? 자, 그러면 요 n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서술형 물어봤을 때. 그치? 그러면 이제 n 기울기 여기 n으로 놓고, 기울기 2니까 이제 y절편 n으로 놓고. 그럼 이제 n 값만 구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잖아. 여기가 이제 2라고 주어졌으니까 요 뒤에 부분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서술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 이 원의 중심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이 거리가 d가 이제 r이랑 같으면 접하겠지.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거 이렇게 넘겨서 2x-y 플러스 n은 0. 그리고 중심좌표가 지금 0,0. 그래서 거리가 얼마여야 된다고? 거리가 d 값이 이제 반지름이 나와야 된다.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한다.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3이야. 여기가 뭐 반지름이 3이야, 3. 반지름이 3이야. 뭐 여기가 3이었다고 했잖아. 그럼 거리도 3이어야 되지? 그래서 3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만약에 3이면 되니까, 자, 루트.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지? 제곱하면 5. 분의 절대값에 여기다 0, 0 대입하면 n 남고, 여기가 이제 3이면 되니까. 그러면 절대값 n은 3루트 5지.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3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공식에다 대입하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하고, n 값이 2라고 줬으니까 2 제곱해서 일단 5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지. 여기가 여기 풀마 여기 뒤에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객관식 단답형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유형이 3개입니다. 아까 전처럼 원이 있는 점이 주어지고, 지금처럼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죠? 접선의 방식. 원 끝났어, 얘들아. 이제 원 끝났어. 이제 그냥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 요거는 끝났네. 오늘이 끝나네요. 저기 뭐야, 그 다음 페이지에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있지? 이건 안 해요. 두 원의 교점 지나는 거는 내신에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뺄 거야.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직선과 원의 방정식은 안 할 겁니다. 안 하면 이 유형은 빼도 돼. 그럼 오늘 원 끝났네. 그럼 오늘 도형 이동 당하겠다, 그치?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많이 빼고 시험 대비에 들어갈 테니까 벌초부터. 알겠지? 어차피 너네 학교 시험에 뭐 나올지는 뻔히 알아요. 선생님이 등급 것도 예상 가능하고. 그래서 잘 해봐. 믿음을 가지고 잘 해보세요. 그래서 원 위에 접점 주어진 유형, 원 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 아니면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까지 했고, 오늘 마지막 유형, 원이 끝나죠? 마지막 유형.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항상 얘도 두 개가 나오겠지. 이해가지? 해서 요거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볼 거야. 발전 17을 볼 거야. 알겠죠? 그치? 만약에 좀 이 파트에서 선생님이 두 개를 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기울기가 주어진 거랑 자 요거랑. 알겠지? 이건 필수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거는 일단 유형 3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학교 선생님이 많이거든. 다 낼 수도 있고 두 개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만 소수령 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난이도는 얘랑 얘보다 얘가 끝판왕이에요.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너네가 느끼기 그냥 그나마 좀 난이도를 측정하자면 뭐 하, 중, 상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꼭 나오겠지. 얘도 세 가지 유형이 꼭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잘 마스터하고 좀 시간을 봅시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설명 다 듣고 밑에 거 확인 풀고 해봐. 알겠지?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게. 알겠지? 1교시 마치고. 자, 원밖의 점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리가 다 뭐냐면 거의 다 그래. 원의 중심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반지름 길이랑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아야 되지. 거의 뭐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잘 들여다보면. 해서 발전 17을 봐보자. 자, 이 유형이 뭐냐면 자,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이래. 그러니까 이게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좌표 0,0이고 반지름이 2잖아, 그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원이 있어. 맞아, 이렇게 원이 있어. 자, 원이 있는데 그 원 밖의 점이래. 얘가 원 밖에 있는 점이래. 그럼 이제 원 밖에 있는 점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원 밖에 있겠지. 이렇게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솔직히 상관없어요. 여기 다 찍어도 되고 여기 다 찍어도 되고 여기 다 찍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개념 원리를 뭐 10년 넘도록 풀어주고 있잖아. 해석을. 그지? 그래서 요 유형은 바뀌진 않더라고 해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좀 알고 있어서 이 유형을 이렇게 찍어놓고. 근데 이제 이 점에서 마이너스 2,4에서 자 마이너스 2,4에서 이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래? 구하라는 거야. 이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하래. 그지? 그러면 되게 간단해. 되게 쉬워. 솔직히 생각하면 이지 모드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설명한 내용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y 값에서 4를 빼고, 맞지? 4를 빼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모르지. 그러니까 기울기 모르고, 그 다음에 x에서 얘만 빼면 되잖아. x 플러스 2잖아.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이 n 값만 구하면 이제 게임 끝이잖아. 정답이고. 그 n 값 구하는 문제야, 솔직히. 그 n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또 아까 설명했지만 중심에서 이 접하니까 여기 중심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뭐랑 같으면 돼? R이랑 같으면 접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 그지? 핵심이라고. 그러면 중심좌표가 그러면 0,0이잖아, 지금 0,0. 반지름 2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2잖아. 그 D로 얼마야 돼? 2 나오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중심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 재야 되는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잴 때는 일반형을 바꾸지. 그러니까 이거 전개를 해주지. 일단 전개해야지. y-4 mx 플러스 2m 싹 다 넘기면 자 mx-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이고, 그러면 이제 점 중심좌표 0,0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쟀을 때 D값이 2가 나온다. 이걸로 이제 N값 두 개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식을 써볼게요. 자, 요거 앞에 개수의 제곱의 합
제곱제곱해서 더하지. 네, 제곱제곱해서 더하죠. 루트. 자, m제곱 플러스 1 제곱제곱해서 더하고 맞죠? 네. 요거 앞에 제곱제곱해서 더하지.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왜 x에다 0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돼? 2m 플러스 4. 자, 얘만 남겠지. 여기 0 대입하면 얘가 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얘만 남겠죠,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얼마 나와야 되냐? 2가 나온다, 이 거리가.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거 풀면 이제 n값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기술적으로 쉽게 빨리 풀 수 있게끔. 그럼 여기 절대값 밖으로 2를 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괜찮지? 그럼 여기가 2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뭐가 돼? 1이 되겠지. 됐죠? 1이 됩니다. 간단히 해놓고도 풀면 되지.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양변에 이걸 곱합시다, 분모를.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제 무슨 식이 남냐? 절대값 n 플러스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됐죠?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제곱하면 절대값 기호가 어떻게 된다고? 제곱하면 절대값 기호 사라진다고 했지.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이렇게. 얘도 제곱하고, 자, 절대값 기호는 제곱하면 사라지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자, 그리고서 이거 전개하시면 m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자, 이거 제곱하면 괜찮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 이거 이제 전개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쓰면 되겠죠? 됐죠?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m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 이쪽 넘기면 4m은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고, 그냥 n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자, n값이 나왔지? 이해가죠? 그럼 자, n값이 나왔어. 그럼 이제 원래는 n값이 몇 개 나와야 돼, 지금? 2개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직선도 2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n값을 딱 풀었는데 한 개만 나온단 말이야. 원래는 A값 딱 2개 나와야 접선도 2개잖아. 기울기가 2개야 접선도 2개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N값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뭘 확인해 줘야 되냐? 둘 중 하나가 수직이야, 수직. 이게 뭔가 하나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 봐봐. 여기가 지금 0,0이지? 이게 0,0이잖아. 원점이잖아. 그지? 맞죠? 근데 반지름이 지금 2잖아. 반지름 2니까 여기가 이만큼 같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겠지, 요 좌표가? 그럼 그대로 올라가면 요점이 마이너스 2,4니까 이게 수직이잖아, 수직. 이렇게. 이거는 식으로 풀어서 안 나와, 이거는. 알겠지? 왜 안 나오냐면 이거는 기울기가 수직이면 기울기가 없다고 보거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 수직은 기울기가 없어요. 수학에서 이렇게 가로로 평행하면 기울기가 0이야. 이건 0이에요. 0. 기울기가 0이 맞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양수고 내려가면 음수잖아. 이건 알지? 맞지? 근데 이 직선이 똑바로 딱 섰을 때, 수직 이렇게 똑바로 딱 섰을 때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수학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식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으로 확인해줘야 돼. 이렇게. 알겠지? 수직이야. 둘 중 하나가. 알겠지? 둘 중 하나는 수직이다. 아,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 수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좀 어렵지? 근데 이제 밑에 것들은 그 학교에서 교과서나 유형들은 다 풀면 나오게 할 거야. 식에서 2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밑에 거는 다 나올 거야. 해서 그 210번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잠시 뒤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식 세워서 211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211번을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보고 너네가 확인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봐봐.
자 보자. 211번. 자 점이 있대요. 점. 자 점이 있어. 점 2,-1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래.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이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요 두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기울기의 합을 구하래. 이거 이렇게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M1, M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요 기울기에 뭐를 구하래? 자, 합을 구하라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기울기 어떻게 구해? 요거 우리 아까 기울기 어떻게 구했지? 자, 점 2,-1을 지나지. 이 직선이 2,-1을 지나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에서 이 값을 빼고 마이너스 1을 빼고 자 기울기 쓰고 X에서 2를 빼지. 맞지? 그럼 얘 중심좌표 얼마죠? 얘 중심좌표 얼마지? 중심좌표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 이겠지? 맞죠? 반지는 얼마죠? 반지는 얼마냐? 루트 3이겠지? 그지? 근데 접하는 직선은 다 D랑 R이랑 같으니까 D도 루트 3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접하니까 이제 요걸로 식 세워서 풀면 A 값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D를 측정하려면 이걸 일단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죠? 맞죠? 알아서 보기 끄덕인 거 맞지? 다 듣고 있는 거 맞지? 졸면서도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전개하시면 mx-2m 자 그럼 싹 다 넘기시면 자 mx-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지? 자 그리고서 이제 자 그리고서 식을 세우는 거죠. 자 이 직선과 이제 중심 사이 거리가 이제 얘가 나온다는 걸로 식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다시 얘 제곱 더하면 루트 자 m 제곱 플러스 1 분의 자 절대값에 자 요거를 대입을 하자.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m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자 식을 좀 정리를 하자. 자 그러면 m 제곱 플러스 1 자 분의 자 얘랑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계산해야 되지?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자 요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제 D값 루트 3이 나오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마이너스는 헷갈리면 절대값 바깥으로 빼면 돼.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빼면 사라져. 절대값은 선생님 눈에 설명했지? 마이너스 2 절대값이랑 2의 절대값은 같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절대값 기호로 그러면 사라져. 알겠죠? 네.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해도 상관없다. 괜찮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전에 똑같이 양변에다 얘를 곱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럼 식 다시 정리하면 자 절대값에 3m 플러스 3은 자 루트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곱하면 3m 제곱 플러스 3 됐지? 자 그럼 양면 제곱하면 자 이렇게 될 테고 자 이거를 전개를 해볼게. 자 전개를 하시면 9m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하면 3, 3은 9m인데 2배 하니까 18m 플러스 9 자 3m 제곱 플러스 3 해서 싹 넘기시면 6m 제곱 플러스 18m 플러스가 아니라 맞지 요거 빼면 자 6m 제곱 얘는 그냥 쓰고 자 9에서 3 빼면 자 6은 0이다. 자 그리고 2로 다 나눌 수 있지? 자 2로 나누면 자 3m 제곱 플러스 9m 플러스 3이다. 0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지? 자 이렇게까지 이제 식이 정리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럼 2차 방정식이지.
맞죠? 2차 방정식인데 뭐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만약에 시험지에서 기울기 두 개 써서 식 쓰라고 하면 근해 공식에다 넣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를 잘 봐봐. 문제는 뭐 했어? 두 접선의 기울기에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치? 우리가 그 공통수학 원과정에서 2차 방정식에 근각계수라는 걸 공부했지?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두근의 합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렇죠? 두근의 곱은 두근끼리 곱한 거는 a분의 c라는 공식이 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3m제곱 플러스 9m 플러스 3인데 자, 이 방정식 m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m1이나 m2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두 접선 기울기의 합을 구하래,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자 a분의 b 하면 자, 3 이렇게 되면 돼.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시간을 공을 안 들이면 너네가 이게 어렵단 말이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너네가 몇 번 연습해보고 그냥 개념을 이해하고 이렇게 몇 번 연습해보면 쉬워. 이거 점수 주는 거야. 한 6점 정도 돼. 서술형 나오면.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말 꼭 명심하고 너희 선배들 2, 3학년 고2, 고3 저기 졸업생들 보면 우리 학원 졸업생들 보면 공부 지질 안 해도 잘 했어. 아니 뭐 하긴 했죠. 지질 안 했는데 하긴 만들긴 했죠. 그래서 너네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밑에 확인 체크 두 개 풀어봐. 그리고 쉬었다 하자.